안녕하세요. 조명 디자이너 조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빛의 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빛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색상들을 구별할 수도 있고 더 대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무조건 빛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창가에 앉아서 책이나 어떤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이야기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 상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에 눈이 부셔서 힘들었던 경험이요. 이런 경우엔 단순히 어떠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하면 밝은 빛을 쾌적하게 사용하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부심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답에 다가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눈부심은 단지 과도하게 밝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크게 눈부심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빛의 대비입니다.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홍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밝은 환경에 갔다라고 했을 때 홍채는 이 동공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면 이 동공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시각 체계가 바뀌게 되죠.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키우거나 혹은 줄임으로써 우리가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카메라 조리개도 마찬가지로 빛이 밝은 곳에서는 조리개 사이즈를 줄이고 빛이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절대적인 빛의 밝기가 아니라 빛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빛의 환경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밝으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부심을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바라볼 때 혹은 어떤 장면을 바라볼 때 온 시야를 한 번에 받아들인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좁은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이를 우리는 중심시야라고 합니다. 중심시야는 눈에서 약 1도 내외일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에 속하거든요. 이 중심시야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마트폰 화면일지라도 우리는 글을 읽기 위해서 눈동자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죠. 문제는 우리가 눈부심을 겪게 되는 공간은 바로 이 중심시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중심시야에 이 광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예를 들면 계단실 같은 경우에 내 눈앞에 조명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누워있는 공간에서는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연장 같은 곳에서도 사실 굉장히 조명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눈이 부시지 않는 이유는 조명의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비추는 빛들은 우리에게 공간 혹은 무대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지만 그것이 내 중심 시야에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쾌적한 시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좀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의 어떤 장면들을 봤을 텐데요.
신생아들이 바라보는 천장에 광원이 노출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실은 태어난 지 약 30분 정도 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최대 한 3, 4일 정말 갓 태어난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고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천장에 그렇게 광원이 노출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조명은 살펴보면 루버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원이 직접 우리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루버들이 격자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조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눈부심 방지 기능이 추가된 그런 조명기구였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루버라는 그 눈부심 방지의 기구는 그 공간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앉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눈부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생아실이라는 공간이 누워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천장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보다 간접 조명이나 혹은 다른 방식의 조명을 사용해서 천장 혹은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야라는 것, 시선이라는 것이 눈부심 또 쾌적한 빛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조명기구라는 것도 사실 크게 봐서는 이와 같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보내되 대신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부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조명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테이블 조명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테이블 조명에 램프가 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밝은 빛에 적응하여 동공의 크기를 줄이게 되고 전반적으로 공간을 또 테이블 위를 어둡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기구를 어느 높이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빛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혹은 눈부셔서 불편한 그런 빛의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태리에 출장을 갔을 때 마주했던 레스토랑의 모습입니다. 이 서구권이나 유럽에서는 펜던트 높이를 상당히 낮춰서 이 테이블 혹은 음식을 비추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도 다른 곳들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메인 홀의 공간에는 굉장히 조명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공간은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큰 테이블이 있는 넓은 홀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둘러앉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위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명기구의 높이를 높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공간에서 일하는 서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이 램프가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적합한 위치에 조명기구의 높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장면을 더 인상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광원이 노출되는 조명기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자체로 어떤 오브제적인 성격, 어떤 조형미의 성격으로서 조명기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공간, 어떠한 대상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는 광원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 필요한 대상을 비추는 것이 조명기구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조명기구들을 보면 아름다운 조명기구의 형태라든지 또 빛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램프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빛의 대비와 시선, 이 두 가지는 쾌적한 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지 공간에 빛이 많다, 적다를 통해서 어떤 공간의 쾌적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빛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빛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밝은 건 좋지만 눈부신 건 싫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해답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보지 못한 멋진 제품들, 멋진 공간들, 멋진 빛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공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서서 빛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어서 빛의 밝기에 대해서 또 빛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한 달 살기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부푼 꿈을 안고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도착한 첫날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어떤 외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달을 지내고 싶었는데 비가 3일, 4일 계속되면서 저희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4일째쯤이었나요? 드디어 비가 그치고 이제 조금씩 흐린 날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포르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도우루 강가로 서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마주한 도우루 강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국적이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겁니다. 어딘가 삭막하기도 하고 공장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달 살만한 곳으로 이곳으로 온 게 잘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이 4일째, 5일째 이제 다가갈 때쯤 드디어 날이 개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비추던 첫날에 아내와 저는 다시 그 도우루 강가로 달려갔죠. 그리고 마주한 도우루 강가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죠. 아, 우리가 드디어 포르투에 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흐린 날씨, 또 비 오는 날씨, 이런 날이 계속되면 우리의 기분들은 처음엔 차분해지다가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 어떤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게 되죠. 왜 우리는 흐린 날의 날씨 속에 그 환경에서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과연 흐린 날과 맑은 날이 가진 빛의 환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는 그 두 가지 다른 날씨의 빛의 양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맑은 날은 굉장히 밝고 맑고 빛이 많은 날이라고 하면 흐린 날은 그보다는 빛이 적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흐린 날은 그만큼 어두울까요? 여기서 우리는 빛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조도라는 단위인데요. 이 조도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빌리자면 대상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룩스라는 단위를 쓰죠. 양초가 하나 켜 있을 때 1제곱미터의 평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우리는 이것을 1룩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1룩스라는 단위가 기준이 됐을 때 우리의 공간에 자연에서의 다양한 빛의 양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죠.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장 밝다고 하는 이 보름달의 밤은 몇 룩스의 빛을 나타낼까요? 보통 0.2룩스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초승달의 밤은 어떨까요? 소수점으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주 어두운 환경이 바로 이 초승달의 밤의 빛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맑은 날의 직사광, 그러니까 맑은 날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 공간의 빛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맑은 날 직사광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약 5만에서 10만 룩스의 빛이 측정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맑은 날 밖에서 측정해 보니까 12만, 13만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흐린 날의 주광은 몇 룩스 정도가 측정이 될까요? 보통 흐린 날의 조도를 한 만에서 5만 룩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밝기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집 혹은 사무실 이런 공간의 빛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연의 빛이 만에서 5만, 10만 룩스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몇천 룩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의 조도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 한 300에서 500룩스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카페나 조금은 어두운 실내 공간이라고 할 경우에는 100룩스가 안 되는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는 흐린 날은 적어도 10,000룩스 이상의 어떤 조도를 나타내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흐린 날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운 환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맑은 날에 비해서는 흐린 날의 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빛 차이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의 형태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빛은 직사광과 천공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흐린 날에는 직사광 없이 천공광만이 이 지표면을 비추게 됩니다. 천공광만이 비추는 이 흐린 날의 빛은 그 자체로 균일한 빛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가 적은, 대비가 낮은 그런 빛 환경을 만들어내는 빛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이 오래 유지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재미없음을 느끼고 어떤 지루함을 느끼다가 그것이 길어졌을 때 어떤 우울한 기분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오해는 변화도 리듬도 없는 밝고 우울한 환경을 만들게 되죠. 밝고 우울한 환경.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사무실의 빛입니다. 미국의 한 디자이너는 변화 없는 사무실 조명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흐린 날의 빛과 같은 실내 조명이라고요. 물론 이 넓은 범위에 또 그림자가 나지 않고 균일한 이 조명은 공간을 다양하게 쓰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떠한 배치로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빛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공간이 균일하기 때문에 마치 흐린 날과 같이 더 밝아야 될 곳이 밝지 못하고 더 어두워도 될 곳이 어둡지 못한 균일한
밝고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빛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 환경은 비단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내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공간의 모든 것을 고루 밝히려는 이런 노력은 재미없고 어떤 균일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한 흐린 날과 같은 그런 빛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흐린 날 같은 조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빛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빛의 형태라든지 빛의 리듬, 빛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날 멋진 풍경이 주는 그 경치에 감동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간의 빛도 그렇게 리듬 있고 아름다운 빛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더 밝아야 할 곳에 더 많은 빛을 주고 어두워도 되는 곳에 빛을 적게 주기도 하고 다양한 높이와 형태, 다양한 빛들이 우리 공간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공간은 어둡더라도 훨씬 더 기분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볼륨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차분한 음악이 신나게 되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빛의 양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의 밝기와 형태, 그리고 적절한 대비와 리듬이 고려된 빛이 결국 우리의 기분을 만져줄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빛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다른 빛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